알쏭달쏭 법률 예솔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는 성인도 입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있다. 저는 있다. O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자, 성인도 입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김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아, 네, 다행입니다. 저 오늘은 또 맞췄네요. 이번 주에 많이 틀렸어가지고. 네. 근데 얼마 전에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대학생 딸을 입양해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흔히 뭐 이 미성년자만 뭐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사 자체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기사를 보기도 받고 해서 오를 들긴 했는데 김 변호사님 입양 대상자가 나이 제한은 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없기는 한데 그래요? 연장자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보다 어떤가요? 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입양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있고요. 예. 네. 어쨌든 그런 뭐 약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다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진태현 박시은 부부도 입양을 성년 대학생 딸을 입양을 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성년도 입양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단순히 법적 절차만 놓고 본다면 성년 자녀 입양이 미성년 자녀 입양보다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네. 다른 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뭐 민법 867조 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의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성년 입양의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래서 피입양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자기가 뭐 자기 원하면, 의사를 그래서 뭐 양부모와 양자가 될 사람이 양자녀가 될 사람이 합의를 해서 구청에 네.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특별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장자를 입양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입양 신고 수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성년 입양이 미성년 입양보다는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예. 연장자를 입양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근데 뭐 있어요. 촌수 관계나 옛날에 예.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나이는 많은데 족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례가 뭐 있었으니까 그렇게 콕 네네. 한번 찍어주신 거고요. 네네. 자, 성년의 의사결정, 경제 능력을 존중을 해서 성년자 입양에서 가정법원의 개입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성년 입양도 친부모의 동의는 또 받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양자가 될 자는 원칙적으로 예. 이제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성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만 이제 친생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친생 부모가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맹점을 이제 이용해서 입양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절했을 때는 네. 가정법원에 친부모 동의를 가름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심판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성년자만 가능한 입양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건가요? 이런 이제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죠. 친양자 입양. 뭐 사실 이제 도입된 지도 오래돼서 신규 제도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한 예. 뭐 10년 정도 됐나 하여튼 저희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친양자 제도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옛날에는 호적이죠. 뭐 호적이라고 하는데 호적 뭐 재적 등본 이런 걸 띄워보면은 이 사람이 입양된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요. 네. 근데 사실 그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입양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기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뭐 늦게 했다 그리고 과태료 내고 그냥 이제 얘가 내 친생자인데 그냥 출생 신고를 늦게 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해버렸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출생 신고를 입양의 효력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아예 법을 만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아예 그 양자 관계를
전혀 기록상 나오지 않는 입양 제도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생부모와 친속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낳아준 부모와의 어떤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모든 게 종료가 되고 양부모와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성과 본도 양부모의 걸 따르게 되고, 다만 이런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해요. 예, 사실 성년자면 그 필요성이 좀 없기는 하겠죠. 하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고요. 네. 예, 다만 친양자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상태여야 하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양자 입양이 법률상 효과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좀 예.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 뭐 조건 같은 거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입양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가정법원이 뭐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예,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예. 이제 양자가 될 사람, 그리고 이제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양부모가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듣고 이제 종합적으로 입양 허가를 결정을 합니다. 네. 이때 뭐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사정이 고려될 수가 있고,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죄송합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예. 입양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 말씀해 주시다가 목이 메이셔서 네. 어쨌든 이러한 조건들을 다 잘 따져서 입양을 하게 되고요. 미성년자에게만 또 가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박시은, 진태현 부부 그리고 입양된 분까지 앞으로 모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